이탈리아의 수도. 중부 아펜니노 산맥에서 발원해 서부 티레니아로 흘러들어가는 테베레 강하류에 위치하며 주로 홍적 대지로 이루어진 구릉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시의 중심부이며 라치오주의 주도이기도 하다. 또 로마가 기원한 티베리나 섬 부근은 테베레강 하구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다. 옛 로마 제국의 기원지로 라틴어의 근원이 된 도시로 유럽의 사회, 문화, 예술, 언어, 건축 등에 영향을 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도시 중 하나이다. (1) 기후.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나 겨울에는 저온 다습한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기온이 15.2도씨로 따뜻한 편이지만 겨울철에는 발칸 반도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아펜니니 산맥을 넘어와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연강 수량은 900mm 정도로 주로 9에서 2월 사이에 내린다. 특히 10월과 11월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오지만 7월에는 겨우 20mm 정도로 극심한 비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봄부터 여름에는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시로코의 영향을 받아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인다. (2) 주민. 인구는 2019년 현재 약 286만 명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고 유럽에서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이다. 면적은 1285km/로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다. 로마의 인구는 시대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로마 공화국이 건국된 기원전 509년에 인구는 10만 명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했다. 로마 제국이 융성했을 때에는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거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인 6세기경에는 약 3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중세시대까지도 5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인구는 르네상스 이후 약간 인구가 늘어났으나 이후 계속해서 정체된 상태에 머물렀다. 1870년 이탈리아가 통일되었을 당시 로마 인구는 22만 명 정도에 이르렀으며 통일 이후 100년 동안 이탈리아 각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로마 인구는 급증하였다. 특히 전입인구 가운데 로마가 있는 라치오주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로마에는 전체 인구의 약 9.5% 정도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루마니아, 폴란드, 알바니아 등 동유럽 이민자들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국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테르미니역 근처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로마 원주민은 테베레강 주변의 구시가에 살고 있어 이곳에서는 로마의 고유한 방언이 사용되기도 한다. 주민의 기질과 생활 양식은 지구에 따라 또 사회계층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트라스테베레 지역 주민들은 서민적인 성향이 강하고 전통적인 행사를 즐기는 반면 로마의 상류층은 여전히 폐지된 자귀 등의 칭호를 중요시할 만큼 체면을 중시한다. 한편 트라스테베레에는 이탈리아 최대의 유대인 거주지가 있다. (3) 역사. 전설에 의하면 로마는 BC 753년 4월 21일 쌍둥이 형제인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 세워졌다. 두 사람은 전쟁의 신마르스의 아들들로 왕이 될 사람들이었으나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늑대 젖을 먹으며 자라 결국 왕위를 빼앗은 자를 죽이고 티베레강 동쪽의 팔라틴 언덕에 도시를 세웠다. 후에 두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겨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국가 이름을 로마라 지었다. 왕국 로마가 세워진 티베레강은 교통의 요지였다. 서해의 티레니아해에서는 배를 타고 로마의 중심부까지 도착할 수 있었으며 티베레강이 시원하는 움브리아 지역에서도 로마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편 동쪽으로부터는 아니에네강을 통해 로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로마는 이 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인 라틴인, 움브리아 지역에 거주했던 에트루리아인, 동쪽에 거주했던 사비니인 등이 만나 교역하는 시장 도시로 성장하였다. 로마는 한때 북쪽의 강자 에트루리아인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으나 BC 509년 라틴계 로마인들이 에트루리아계의 왕을 추방하고 이후 450여 년 동안 공화제를 실시했다. 공화제 선포 이후 귀족과 지주들 사이에 내분이 있었으나 중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중부 이탈리아의 맹주가 되었다. 이후 북으로는 골족, 남으로는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차례로 복속시켜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자가 되었다. BC 2에서 3세기경에는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 마케도니아 전쟁을 거쳐 지중해를 지배하였다. 이후 지배계층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져 내전, 반란, 독재 등을 거쳐 BC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와 함께 황제에 등극했다. 독재자 카이사르의 양자로 후계자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되기 전 목욕탕과 극장 등을 만들며 로마를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황제로 등극한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로마 제국 시대를 열었으나 서기 68년 내로 황제의 자살로 해체되었다. 로마시를 불태운 사건으로 유명한 내로 황제는 로마를 더욱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이후 짧은 기간 플라비우스 왕조를 거쳐 네르바 안토니우스 왕조가 문을 열었다. 이 시기는 오인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하였기 때문에 오현제 시대라 불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 지중해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황금기였다. 오현제 시대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기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최대의 영토를 획득하였다. 당시 로마 시에는 제국의 여러 곳에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 이후 군인 황제들이 등극해 계속해서 암살되면서 내전이 지속되어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급기야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286년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밀라노로 옮겼고 293년 사두정치를 제안해 2인의 황제와 2인의 부황제 제국을 4개로 나눠 통치하기도 하였다. 306년 황제에 오른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330년에는 자신이 새로운 로마라고 칭한 페르티이 지역의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겨버렸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하자 그의 두 아들이 제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각자 황제가 됨으로써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었다.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호노리우스는 402년에 수도를 밀라노에서 라벤나로 이전하였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286년 밀라노로 그리고 402년 라벤나로 옮겨감에 따라 로마는 점차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잃기 시작했다. 5세기 이민족의 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점점 쇠약해지더니 410년에는 서고트족에 의해 그리고 455년에는 반달족에 의해 로마가 약탈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결국 476년 게르만의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의 탄생지로서의 위상은 사라져버렸다. 이후 로마는 차례로 동고트 왕국, 동로마 제국, 랑고바르드 왕국의 지배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럽을 통일한 샤를마뉴의 지배하에 넘어갔다. 샤를마뉴 대제가 800년 로마 교황청에 로마를 하사하면서 로마는 교황령이 되었다. 교황령이 되었지만 로마는 귀족과 교황 간의 패권 다툼이 이어졌다. 12세기에는 귀족들이 교황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문회를 성립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편에 서서 교황과 대립하였다. 13에서 14세기의 로마는 여러 가문들 사이의 패권 다툼으로 쇠약해지고 페스트로 인구를 잃어 인구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그만 도시로 전락했다.
특히 14세기 초에는 교황이 프랑스의 아비뇽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로마의 쇠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르네상스는 유럽 문화의 부흥뿐만 아니라 로마의 부흥도 이끌었다. 15세기 중반 로마는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교황의 세속적인 권한이 크게 신장되고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중심 도시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테베레강이 저한 바티칸의 대규모의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남아있는 로마 구시가의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1527년 발생한 로마의 약탈 때문에 일시적 중단은 있었으나 로마 가톨릭교회 중심으로서 로마의 발전은 17세기의 바로크 시대까지 계속되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많은 궁전과 광장이 건설되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인 레오 10세 때에는 로마가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올라섰으며 교황권은 더욱 강해져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 레오 10세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비롯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보수하는 등 르네상스 문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종교적으로도 마르틴 루터를 파면시키는 등 종교개혁에 반대했다. 이처럼 중부 이탈리아에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교황의 도시였던 로마는 19세기 이후 공화주의 운동과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다. 교황은 프랑스 군사력의 도움으로 마치니 가리발디 등이 지휘하는 공화체제에 저항했다. 1861년 사르데냐 왕국의 주도로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로마는 교황령의 도시였다. 1870년 교황령이 합병되고 나서야 로마는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지만 교황은 이에 반대하고 바티칸 궁전에 집거하였다. 1929년 무솔리니와 교황 피오 11세가 라테란 협정을 맺고 바티칸 시국이 성립되면서 이탈리아에서 가톨릭 교회의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통일된 이탈리아 국가의 수도가 된 뒤 로마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무솔리니가 실각한 뒤 독일 국방군에 점령되기도 했다. 시가 로마는 테베레강을 중심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구분된다. 로마의 발상지는 좌안에 있는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로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특히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왕국을 건설한 캄피돌리오 언덕 및 그 옆에 위치한 팔라티노 언덕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건설되었다. 이곳에는 포로로마노, 콜로세움, 대전차 경기장 등이 남아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남부로 향하는 아피아가도의 출발지 근처에 대규모 카타콤이 건설되어 있다. 중세시대 로마는 테베레강 우안인 바티칸 언덕에 건설된 성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종교지구가 개발되었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황의 주도 아래 로마시의 북부에 새로운 시가지가 건설되었다. 로마시의 구시가 부근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그 기본적인 틀이 세워졌으며 고급 상점가와 정부기관이 많이 들어섰다. 로마 테르미니역에서 번화가인 베네토 거리에 이르는 지역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발달하였다. 테베레강 오른쪽 구릉지대는 1930년대부터 택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뒤 로마 중산계급의 주택지 에우르로 발전하였다. 특수한 성격을 가진 이곳은 무솔리니 정권 시대의 만국박람회장으로 설계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만국박람회가 중단된 뒤에는 관공서와 고급주택가를 이루는 부도심지로 다시 구획되었다. 따라서 이곳에는 파시즘 시대의 건축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고 정부 부처와 이탈리아 탄화 수서공사 등의 관청이 모여있다. 또 바티칸 시국의 존재로 인해 로마에는 가톨릭 관계의 국제적인 교육, 문화기관이 많다. 무솔리니 정권 시대에 로마의 동쪽 교회에 건설된 치네치타를 중심으로 영화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60년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면서 시내에는 스포츠 시설도 많아졌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있었던 포로 이탈리코는 무솔리니 시대의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시 북부에 위치하며 테베레강을 사이에 두고 본래 올림픽존이었던 공무원 아파트가 있다.
포로 이탈리코에는 이탈리아 국영방송국도 위치하고 있다. 오. 산업. 로마의 공업은 대부분이 교외부에 있는 중소규모의 공장이 주축이 되어 지역적 수요를 채우기 위한 정유시설 이외에는 중화학공업은 없다. 로마시에는 많은 농지가 있으나 대도시 근교로서는 조방적인 방목지가 많으며 다만 피우미치노의 간척지에서 집약적인 원예농업이 이루어지는 데 불과하다. 이탈리아의 경제적 기능은 북이탈리아에 집중되고 전국적 규모의 은행, 회사 등은 수도 로마가 아니라 밀라노에 본사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정치적, 행정적 기능은 로마에 집중되어 정부 및 반정부 기관에 관계하는 방대한 제3차 산업 인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 로마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으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밀려들어 호텔, 상점 기타 관광 관련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6. 교통.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이탈리아 교통의 중심지이다. 고대 로마시는 테베레강 하구의 오스티아를 외항으로 하는 수륙교통의 중심지였지만 퇴적으로 인해 현재 오스티아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수많은 도로들도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각지로 건설되어 도시는 중부 이탈리아 도로망의 중심이 되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는 현재에도 간선국도로서 이용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피렌체 로마, 로마 나폴리를 이어 이탈리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고속도로 아우토스트라다가 개통되었고 그 밖에도 몇 개의 고속도로가 로마를 기점으로 건설되었다. 철도망 로마를 중심으로 몇 개의 간선이 이탈리아 각지로 통하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완성된 로마 테르미니기 자역은 이탈리아 최대의 철도역이 되었다. 공항은 피우미치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 있어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이곳에서 취항된다. 로마 시내의 교통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시내 전차가 대량으로 철거되었고 버스와 트롤리버스가 그 중심이 되었다. 지하철은 테르미니역을 지나는 노선이 2개 있을 뿐이다. 로마의 구시가지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망이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거의 개조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한 최근에는 큰 문제가 되곤 한다. 주변 시가지에서는 로마 올림픽 때 만들어진 넓은 도로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7. 문화, 관광. 로마는 현대 이탈리아 문화의 중심지며 고대로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카라칼라 등의 유적과 함께 로마 대학, 가톨릭 대학 의학부, 미술 아카데미, 음악학교, 오페라 곡장, 국립도서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 바티칸과 베네치아 광장, 포폴로 광장, 바르베리니 광장으로 둘러싸인 지대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에 걸친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된 지역으로 이곳에는 많은 역사적 건조물이 집중되어 있다. 그중 몇 개는 현재 정부기관 건물로 사용된다. 유명한 관광지로는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나보나 광장 등이 유명하며 근대미술관, 보르게세 미술관, 로마 국립박물관, 캠피돌리오 박물관 등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다. 바티칸 시국에는 바티칸 도서관 및 바티칸 박물관이 있다. 이 밖에 성당과 옛 건조물에는 많은 미술품이 보존되어 있다. 고대 로마 유적은 캠피돌리오,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노, 에스퀼리노, 비미날레, 퀴리날레 등 7개 언덕에 집중되어 있으며 포로 로마노도 이곳에 있다. 로마의 출판, 예술 활동은 밀라노만큼 활발하지는 못하나 현대미술 등 밀라노와는
색다른 독자적 경향을 지닌 것이 많다. 포로 로마노. 팔라틴 언덕에서 연결되는 포로 로마노의 포로는 포럼의 의미로 공공장소를 뜻하며 말 그대로 로마인의 광장을 말한다. 고대 로마 시대의 정치, 종교, 상업이 이루어지던 로마인들의 중심지였다. 여러 황제의 개선문, 신전, 원로원 등 민주정치가 이루어진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 기둥이나 초석만 남아있으며 지금도 발굴과 보관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팔라티노 언덕.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정착해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다. 로마의 7개 언덕 중 하나로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황제의 궁전과 부유층의 호화로운 저택, 별장들이 밀집해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곳도 많다. 이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포로 로마노와 콜로세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콜로세움.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으로 이제는 로마의 상징이 되었다. 원래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며 이탈리아어로는 콜로세우라 부른다. 서기 70년경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건설하기 시작해 80년에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완공했다. 콘크리트와 석회암 등의 돌로 만들어진 콜로세움은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내부 면적이 3,357제곱미터, 높이 48.5m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경기와 여러 행사가 진행되었고 약 5만 명 정도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 기독교 박해 당시에는 많은 신자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많은 손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로마인들의 자부심으로 남아있으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트레비 분수. 크고 작은 분수가 많은 로마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분수로 바로크 양식의 최고의 걸작으로 불린다. 폴리 광장 정면에 자리한 트레비 분수는 1731년 클레멘스 12세의 명으로 조각가 니콜라 살비가 만들었다. 분수 가운데에는 태양의 신 오케아누스 조각상이 서 있고 양쪽에 두 신은 트리톤이다. 영화 달콤한 인생과 로마의 휴일에 등장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동상. 도모역 맞은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 앞에 서 있는 동상.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사르데냐의 제2대 국왕으로 그가 추진한 근대화 운동은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그는 1861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초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가리발디의 남이탈리아 원정 후 이탈리아 대부분이 병합되었는데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1871년 로마를 병합하여 이탈리아의 두 번째 통일을 완성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